안녕하세요. 봄그린의 응접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손님인 민 아르케 작가님을 모시고 소소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 아르케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아르케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전충민이라고 하고요. 어, 민아르케라는 그 작가명을 사용을 하게 된 계기는 제 이름인 그 이름의 끝자인 민과 세상 만물의 근원 그리고 근본 원리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를 붙여서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봤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작가님이 지금 준비하신 화면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공이 건축 설계였어서 공간에 관련된 뭐 공모전이라든지 뭐 혹은 파빌리온 관련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AI 관련된 작업들을 시작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파빌리온이라고 하면 사실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네, 건축적인 공간을 좀 작은 요소로 최소화시켜서 구조체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공간을 좀 만들어 볼 것이냐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같이 마음 맞는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작품이고요. 네, 네, 우하우스라는 그 서울 경기 쪽 그 건축 설계 연합에서 함께 그 작업을 진행을 했던 작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떠 있는 선과 그 주제가 시장이었어요. 서울 마켓이라는 시장을 음, 중심으로 네, 작품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특히 패션 쪽을 맡아서 네. 매대와 관련된 이런 어,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그 파빌리온 작업을 좀 쭉 이어 나갔었는데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그 저랑 마음 맞는 그 친구랑 함께 작업을 했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가 가미된 그 파빌리온 전시였어요. 그 LED 등들과 함께 그 사람이 직접 어, 지문을 인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심장 박동수에 맞춰서 그 음향들과 그 빛 무리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그 나타나는 그런 전시였고요.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은 친구와 작업을 했었던 건데 네, 어 요때는 마찬가지로 지문 인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개인 고유의 그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건데요. 이 네,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는 이미지에서 음, 사람의 시선을 추적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 어떻게 그 이런 그 아트웍들이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음, 인터랙션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좀 잡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네,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AI 아트웍 AI 아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던 계기가 됐던 작품인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통해 그냥 작업물들을 올리고 있을 때, 그 인사동의 한 갤러리 관장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뭐 한번 전시를 진행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하셔서,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주제에 맞는 작품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가을 사색에 물들다라는 전시였고, 네. 그런 네, 풍경을 한번 표현을 해봤던 작품이고요. 다음으로는 봉구린 작가님도 함께 수상을 하셨던 네, 아, 네네, 뭐 기억나네요. 예, 예. SLW
서울 SLW AI 아트 공모전에서 작품을 했었던 거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치를 네, 서울의 그 상징 캐릭터죠. 상징 캐릭터인 해치를 좀 재해석을 해서 네. AI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가에 음. 대해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순천만 도전 영상 AI, 도전 AI 영상 공모였던 작업물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내외의 영상으로 그 네. 순천만 습지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뭐, 어신길이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관계 맺는 법, 음. 그리고 그 자연이 또 흙두루미까지 이어지는 그 관계들을 한번 조명을 해봤었던 작업이었고요. 네. 요거는 영상 작업물인데, 뭐, 혹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네. 한번 나을까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상하신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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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네. 작품이고요. 네. 제가 AI로 영상을 만들기로는 거의 최초로 만들었던 작품이어서 사실 네.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뭐 주제가 잘 맞았는지 다행히 입상 정도를 하게 돼서 네. 전시까지 그 순천 오천 그림 광장에서 진행을 했었던 작업물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최근에 그 봉구림 작가님과도 함께 전시를 진행했던 한전 네.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작업물, 그 전시 작업물이었는데요. 네. 네. 이게 사실은 그 이후에 보여드릴 청사의 연이라는 작업물, 그 작품과 함께 좀 이어지는 그 스토리가 있는 작업물인데요. 네. 네. 요 2024년 푸른 용의 해와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어떻게 이어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음. 이 용의 다 큰 이 한 해를 다 마친 용 캐릭터가 이제 다음 해에 새롭게 태어날 푸른 뱀에게 그 세상을 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소재로서는 R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음. 세상을 보여주는 그 스토리를 담았었고, 네. 그 R들이 사실은 요 다음에 보시면은 청사의 연이라는 작품에서 그 비늘들이 이제 무수히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적인 성장을 무수히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음. 그 뱀이라는 그 동물은 탈피를 하잖아요. 껍질을 네. 계속해서 벗겨내는 그런 행위를 그 좀 연결시켜서 연꽃이 되는 작업물로 만들었었던 이런 네. 전시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 작업물의 거의 마지막 작업물이 될 것 같은데요. 스토리가 있는 작업물에서 네. 이 청사의 연이라는 작업이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트라이를 좀 해봤었어요. 네. 최초의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디오비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이제 생성 AI 코리아와 함께 진행을 했던 그 2024 푸른뱀 AI 아트 콘테스트 그 입상작이었는데요. 네. 최초에는 그 피그먼트 프린트 캔버스에 프린트된 작업물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한 가지씩 다른 형태로 또 출력을 해보면서 그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네. 작품입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가 준비된 PPT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네. 아트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그 미디어 아트 그룹 등과 협업을 좀 하면서 좀 살아있는 디지털 아트웍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작년에 마침 그 AIAC, AI 아티스트 클럽의 2주년 전시를 좀 관람을 하게 되면서 네, AI를 통해서 이런 영상물들도 전시물로서 그 보여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공간과 함께 좀 어우러지는 미디어 아트 작업들의 실현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랑 한번 또 전시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들 뭐 사이에서 같이 있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네.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AI 아트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처음에 AI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작업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들을 좀 많이 줄여주고 좀 다양한 시행착오를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AI 자체에는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요. 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아트로서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아이디어들을 좀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고 이런 그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많은 소재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좀 최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도구로서의 매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요? 어, 가장 애정이 가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요 작품인데요. 네, 어, 사실 제가 설치 예술 쪽의 작업들을 주로 해오다가 이런 평면 미술로서의 어떤 아트웍들을 만들어 간 거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좀 다양한 스터디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제가 만들었던 작업물들 중에는 어,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요 작품으로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을 뽑았습니다. 네, 지금 방금 다양한 스터디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따능스쿨에서는 어떤 수업을 들으셨고 그 수업이 좋았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음, 따릉스쿨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아티스트 클럽과 좀 함께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저기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따릉스쿨에 그 처음 그 입문을 하게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처음에는 30일 챌린지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내는구나, 이런 아트웍들을 하나씩 그림을 그려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됐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AI 아티스트 데뷔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내가 좀 더 깊게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어, 이렇게 챌린지도 참여를 하고, 네, 또 생성형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그런 대비 과정도 참여를 하면서 네,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좋았던 점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강사님들, 선생님들과 또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었던 것 같고요. 개인 포트폴리오까지 정리를 하는 과정이 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는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형태의 작업을 하든 좀 작품을 통해 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어떤 의도 같은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그거를 가지고 뭐 무작정 바로바로 진행을 하기에는 뭔가 나 자신이 완벽한 것도 아닌데 한번 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GPT를 활용해서 함께 좀 의견을 주고받는 편이고요. 네, 특히 영상이나 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들은 그런 좀 적합한 페르소나가 좀 부여된 GPT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제 아이디어를 좀
깎아 나가는 것 같아요. 조율해 나가고 있고 네. 그렇게 좀 정리된 아이디어를 또 다양한 툴을 통해서 좀 구체화를 시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사용하시는 툴은 어떤 게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챗GPT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걸로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스토리보드를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미드저니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종종 쓰는 툴들로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컴피 UI, 뭐 블렌더 같이 좀 3D 툴을 좀 사용을 해서 네, 이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좀 평면적인 작업들보다는 뭔가 설치형 예술로서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3D 툴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시기 전에 영감을 얻으실 텐데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주제가 되는 소재들이라든지 뭔가 전시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공모전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소재들의 주변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좀 영감으로 얻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SLW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돕는 행위라는 그 동행이라는 행위와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징물인 뭐 해치라는 캐릭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면서 네, 스토리를 좀 짜는 편인 것 같고요.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작가님이 있으시다면 혹은 또 좋아하는 작가님만의 취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본 작가는 그 레픽 아나돌이라고, 네, 네, 터키 출신의 좀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 분이신데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또 좀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작업물로 좀 유명하세요. 네, 그 최근에는 이제 푸투라 서울이라고 저희 그 네, 푸투라 서울에서 또 전시를 진행을 하셨었는데 네, 최근에 보고 오니까 너무 감동을 좀 받았어가지고 네, 그 특징이었던 것들이 그 데이터 값들을 실제 사진도 있고 어떤 자연물들의 데이터를 좀 재료로 삼아서 네. 그런 것들을 사람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음, 그런 것들에 좀 깊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것만 봐도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작가님께서 이렇게 전시회나 행사 경험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제가 19년도에 이제 그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현장 프로젝트로 같이 파빌리온 작품을 설치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팀원이 가장 많았어요. 그때 이제 음, 20명이 넘는 팀원들과 함께 서로 이제 특정 구조팀도 있었고 설계 디자인 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견도 계속 조율을 해야 되고 또 행정 업무를 보는 팀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과도 이제 단순히 디자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음, 그런 작업이었어서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AI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음, AI 아트에 대한 미래라고 하면은 사실 AI 아트가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가 의도 없이도 그럴듯한 작업물들을 막 찍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그 모델 소스로 사용된 데이터들이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뭐 네. 관련된 예술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은 좀 많기 때문에 넘어야 네. 할 산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저희 AI 아트를 사용을 하는 AI 아티스트들이 네. 사실 생성형 AI라는 것은 단순히 도구로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음. 그 도구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서 그 작가님들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점점 많이 담아내고 그것들이 인정받게 되면은 좀 긍정적으로 인정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 같은 경우는 의도와 메시지를 좀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잘 담은 작품을 통해서 정확히 그 관람객이 됐든 뭐 그쵸. 관람객분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고 싶고 네.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양한 그 시도를 해보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작업하던 그 설치형 예술들과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거기에 AI가 융합되었을 때 얼마나 관람객들의 감각을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많이 공부하고 그걸 풍부하게 만드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들은 다 끝이 났는데요. 오늘의 대화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요 대화를 준비를 하면서 저 네. 스스로도 제가 어떻게 AI 아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네. 제가 AI를 활용한 작업물들, 활용해서 그 작업을 했던 작품들도 좀 한번 다시 쓱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봄 그리는 응접실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AI 아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작가님들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봄 그린 민 아르케 작가였습니다.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